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부장입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계속 하락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들 불안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올라갈 시점이 됐고, 이 시점에서 네이버가 강수를 뒀죠. 네이버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증권 플러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증권 플러스가 뭐냐면,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 어플이자 거래소죠. 자, 근데 네이버가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이 증권 플러스 여기를 굉장히 가치를 느끼고, 물론 가치를 느끼긴 했겠죠. 하지만 굉장한 곳이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증권, 금융업에 발을 들이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물론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는 가지고 있었지만 카카오페이랑 토스에 비해서 어땠어요? 이런 걸 못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드디어 이제 발을 들이겠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드릴 건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자, 카카오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가 맨 처음에 카카오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가 뭐를 했죠? 카카오 뱅크를 상장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를 상장한 다음에 카카오가 뭐를 했죠? 물론 중간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카오페이를 상장한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추진 중이죠. 자, 그러면서 이 카카오가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면서 상장을 할 때마다 굉장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것을 지금 네이버가 하게 된 거죠. 자, 토스 같은 경우는 토스 증권이 있지만 아직 그 지주회사인 비바리 퍼블리카죠. 비바리 퍼블리카가 아직 상장을 못했어요. 지금 굉장히 상장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상장을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먼저 증권, 금융 쪽에 발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네이버가 굉장히 여기서 좋은 점이 뭐예요? 저희가 주가나 어떤 재무 정보를 살펴볼 때 물론 영문을 해서 보긴 하지만 그 전에 보는 것들이 뭐예요? 네이버 앱을 맨 처음에 봤잖아요. 그리고 종토방 보죠. 네이버 종토방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네이버가 직관적으로 증권 관련 정보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뒀죠.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잘한 회사예요. 왜 증권 쪽으로 발을 안 들이냐 할 정도로 이미 잘하고 있었던 데가 네이버죠. 자, 금융업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면은 발을 넓힐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를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뱅크에서 페이도 같이 만들어졌고, 또 뭐 있었어요? 카카오 쇼핑, 또 지금 또 뭐가 있죠? 카카오 보험도 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증권도 만들었죠. 맞죠? 자, 금융 쪽으로 발을 들이면 이렇게 먹을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미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상태였고, 쇼핑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도 가지고 있죠.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할 것들이 뭐예요? 증권 쪽으로 발을 들이고, 그러면서 은행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보험 같은 그런 관련된 금융 업종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증권 플러스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는 그냥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네이버 뱅크를 만든다거나 바로 네이버 증권을 바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증권 플러스를 사들이려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강수인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네이버가 증권 플러스를 인수한다라고 쳐봅시다. 자, 증권 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그 이후에 네이버 증권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증권 플러스에서 잘 다루는 종목들이 뭐예요? IPO를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나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증권 플러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 IPO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증권 플러스에서 거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증권이 생겨나면 이 종목들이 어디에 많이 배정이 되겠어요? 네이버 증권에 배정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삼성증권이 지금 증권 플러스와 관련이 있는 삼성증권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가져갔죠. 자, 이거를 이제 네이버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쯤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개인들이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했고 외인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자, 연기금마저도 팔았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인들, 기관들, 뭐 연기금까지 해서 다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 그 그림이 곧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스테이블 코인. 자,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게 금융 쪽에 발을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실제로 쇼핑 쪽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네이버를 많이 추격하고 있다라지만 아직 네이버가 훨씬 강자죠. 저희 쇼핑할 때 선물할 때 제외하고는 자, 어디서 합니까? 네이버에서 쇼핑하거나 네이버를 통해서 다른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가장 잘 사용하게 될 곳이 어디예요? 네이버가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자, 이 시점에서 네이버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예정이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큰 이 시총이 큰 네이버가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버티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에서도 대응을 못 하시고 털려 나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고요. 아주 중요한 기회의 순간인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서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시총이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한다고 하면서 불안하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털려 나갈 겁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으로 보유 수량을 늘려 나가겠죠. 자, 그것들 제가 알려드리겠다고요. 자, 위에 번호 띄워드릴 건데,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 번호로 네이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돈으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으로 보유 수량을 늘려 나가셔야죠. 그러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네이버 단타라고 그렇게 하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자, 주식은 묵혀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점에서 샀으니까 이제 뭐 여기 내려오든 말든 냅두고 그냥 언젠가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돼요.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주식에 넣어놓지, 아니죠. 주식은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은행 적금은 한번 깨지면 끝이지만 주식은 계속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저점에서 사셔서 여기서 고점에서 파셨다라면 지금 다시 저점에서 잡을 준비를 하셨겠죠. 맞죠? 그러셨다라면 이미 여기서 꽤나 수익을 많이 보시고 저점에서 다시 파셨을 텐데, 다시 사실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같은 돈으로 하셨을 텐데, 자, 안 팔고 가만히 있는 분과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이 전략을 택하신 분하고 수익률 차이가 어떻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팔라고 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자, 사람이 있으면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갭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저 같은 전문가한테 타점을 받으시면서 한다라면, 물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발목에서 사서 목에서 파는 그런 경우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는 어떻게 알려드려요? 네이버는 이쯤에서 알려드렸고, 자, 이쯤에서 매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완전 최저점은 아니었고 완전 꼭대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굉장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자, 적어도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적어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몇 개월 내에 들어오신 분들 어디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에 제일 많습니다. 자, 심지어 어디에 계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들어보신 분 중에 여기에 계신 분도 있어요. 물론 저점에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자, 이 꼭대기에 사신 분들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자, 죽고 싶죠,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평단을 낮추셔야 돼요, 이분들도. 그 타점들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고요.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단계가 아직도 현재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실 수 있는 수준이 못 미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대다수가 그러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시는 분들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가르쳐 드리겠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마칠 텐데, 제가 뭐라고 보내라고 했죠? 자, 네이버라고 3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 제가 문자 답변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입장하시는데 좀 대기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해주실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